실수 성질을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A가 크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A 빼기 B가 이거. 사실 이게 순서가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거거든. 이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자, 거기에 이것도 하나 적거나 그냥 뺄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쓰는 거는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제곱 빼기 B제곱 이게 0보다 크면 이걸 훨씬 많이 써요. A가 더 큰 거야. 이걸 훨씬 많이 쓴다.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거를 쓰는 경우는 주로 어디냐면 내가 보여야 되는 증명식에 부등식에 루트가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보이면 보통 얘를 써야 됩니다. 제곱해서 빼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되는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것도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밖에 없다. 여기 3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랑 같다.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근데 보통은 이것도 반대로 갑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랑 같다. 이렇게. 요거 챙기셔야 돼요. 많이 씁니다. 요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썼던 거 5번에 있네. 5번에 있는 거 같고요. 요 정도. 챙겨야 될 거는 이거 많이 쓰고 이거 많이 쓰고 이거 많이 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값 A는 항상 A 이상.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 A 같은 말이야. 이것도 필수는 절대값 A 빼기 A가 0 이상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보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거기 아래쪽 절대부등식만 골라 확인 2번. 거기 확인 2번 절대부등식인 것만 골라봐. x가 실수일 때 기억은 절대부등식이 아니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3인 건 아니니까요. 절대분식 아니고. 자, 니은 x제곱이 x제곱 빼기 3. 이건 절대부등식이에요.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해요. 얘는 x제곱이고 얘는 3이 빠진 애잖아. 항상 왼쪽이 더 크겠지? 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확인 2번 하고 있는 거야. 확인 2번. 이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건 절대분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반례가 있어요. 제곱한 놈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항상 0 이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x가 1일 때 안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는 0 나오잖아요. 0이 0보다 작다고 거짓이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분식이 안 됩니다. 지금. 자, 리을 x제곱. 이거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랑 똑같다. 이게 0보다 커?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두 번째, 얘가 0보다 큰지는 판별식이 결정해 줍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0보다 작다 뜨죠? 이거는 이 이차함수의 개형이 x축보다 위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겠죠? 0보다,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위쪽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모든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항상 크다.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최소값이 1 뜨는 거잖아요.
최소값이 1이니까 항상 0보다 큰 거지. 정답은 니은하고 니를 고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절대 분식 나온다. 이거 1번부터 좀 확인 좀 해드릴게.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 자, 이게 0 이상이다. 이게 절대 분식이고 증명해 볼 거야. 2번 a제곱 풀마 2a 플러스 b제곱 0 이상이다. 증명. 3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c 빼기 c 이건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식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0 이상이다. 이거 한번 다뤄볼게요. 증명 각각 해볼 건데 그 절대부등식은 약간 요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이제 명시를 해주거든. 첫 번째는 a랑 b가 0으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떨 때냐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등호잖아요. 얘가 0 될 때 이런 의미예요. 0 될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른 말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거의 다른 말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때 같은 말입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최소값 가질 때랑 같은 말이에요. 알지? 얘부터 가보자. 이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이 방식. 자, 이걸 완전 제곱으로 묶어본다. 자, 완전 제곱으로 묶는다는 거는 표준형으로 한번 이제 묶어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마 a, 절반 제곱이 들어가야 돼서 플러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4분의 3b제곱 이렇게 쪼개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저 앞쪽에 어떻게 묶이냐면 a 풀마 2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요? 이걸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제곱하면 0 이상이 된다를 쓰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제곱됐으니까 0 이상이 되고 여기는 4분의 3 양수 곱하기 b제곱이니 여기도 0 이상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0 이상. 됐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고 두 번째 여기 얘는 더 쉽네? 얘는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지? a 풀마 b의 전체 제곱 0 이상. 끝. 이 마지막 거 보일게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식조작을 조금 해야 되고 이건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겁니다. 이건 공통수학 1에서 이제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안쪽에 다 2배씩 해준다. 이렇게 받아준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식을 바라볼 때 관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이렇게 본다. a 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볼 건데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ab 그 다음 b 제곱 하나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b 제곱 하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2bc 붙이고 c 제곱 붙이고 더하기 c 제곱 붙이고 여기다 2ca를 붙인다. 그리고 a 제곱 하나 남았으니까 뒤쪽에다 a 제곱을 붙인다.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끊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끊으면 다 이 괄호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묶여요. 어떻게 묶여?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 판단. 무언가를 제곱했고, 무언가를 제곱했고, 무언가를 제곱한 것들끼리 더했으니까 전체가 0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치? 결론 첫 얘가 0 이상이다. 항상 성립한다. 자, 이렇게 보인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이건 뒤쪽에서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자, 뒤쪽 대표 유형 볼게요. 자, 부등식의 증명 목표 4번입니다. 하는 것 좀 보세요. 자, 첫 번째
대표 1번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빼서 확인하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4ab와 비교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빼보니까 뭐가 나와요? 곱셈 공식 그냥 변형이죠. 그래서 그냥 a-b 전체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0 이상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결론이 뭘까? 얘랑 얘를 이제 원래 비교했던 게 얘랑 얘인데 이게 0 이상이니까 아 원래 왼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야 이번에 식의 특징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뭐가 보여? 무슨 값이 보여? 두 번째는 무슨 값이 보여? 절대값이 보이죠. 절대값 보이면 뭐 쓴다고 했죠?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빼본다? 절대값이나 루트가 보이면 뭐 해서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제곱해서 빼볼 거예요. 제곱,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해서 빼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얘는 그냥 전개할게. 근데 이제 너희들 여기서 쓸 때 전개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야.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 두 가지 써요. 여기서 앞에 제곱이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냥 a 제곱으로 풀린다는 거야. 절대값 제곱은 그냥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 그냥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한 건 절대값 a로 쓸 수 있어. 따라서 여기를 그냥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플러스 b 제곱. 자, 왼쪽 이거 완전 제곱 전개한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요거를 빼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뭐랑 같아? a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그냥 같습니다. 따라서 빼기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빼시면 돼요. 속어내는 거 보이지? 맞아? a 제곱 속어 이렇게 될 거고 b 제곱 속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얘 빼기 얘가 남는데 이걸 2로 묶어줘. 이렇게 절대값 ab 빼기 a가 남아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 중에서 이거 마지막에 쓰면 되겠네. 뭐냐면 절대값 a는 항상 a 이상이야. 그럼 무슨 뜻이지? 절대값 a 빼기 a는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누구죠? 절대값 a 빼기 a는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됐죠? 결론이 뭐지? 처음 시작이 얘였죠. 제곱해서 빼봤는데 0 이상이면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제곱한 놈이 크니까 원래 것도 더 얘보다 커야 돼요. 과정입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유제 쪽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유제 9번 이런 것도 다 제곱해서 루트 보이죠? 유제 9번에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제 10번은 공통수학에서 배운 공식이다. 알겠지? 유제 10번은 공통수학에서 세제곱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빼기 3abc 이것도 빼서 확인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 있었죠?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적어드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 치는 게 아니라 빼기 ab 빼기 bc 빼기 c 자 이렇게 다 치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었고 현재 a가 양수, b가 양수, c도 양수니까 얘 양수 얘 방금 했지? 이건 절대분식이야. 절대분식 3번 0 이상 0보다 큰 놈하고 0 이상인 놈을 곱했어. 전체가 0 이상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0 이상 이렇게 떨어지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상 이렇게 됐죠? 이런 흐름으로 일단 유제 10번은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넘길게요. 산술기압 평균관계 여기서 개념 정리 같이 할게요. 첫 번째 어떤 걸 산술기압 평균이라고 하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조건이 없으면 못 풀어. 알겠지? 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 평균 못 쓴다. 양수인지 확인해. 이거 없으면 못 풀어요. 양수인지 확인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 우리가 이제 평균, 너네들 이제 시험 보고 나면 평균 점수 계산하잖아. 오늘 국어 시험을 봤어. 오늘 수학 시험을 봤어. 아, 국어는 100점이야. 수학은 10점이야. 평균 몇 점이죠? 50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자. 그치? 55지? 너네가 늘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 왔죠? 너네가 늘 쓰던 평균 계산 방식을 수학에서는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알겠지? 늘 쓰던 방식이 이름이 산술 평균이다. 그래서 여기 왼쪽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 이름. 기하 평균은 루트 AB를 두 수의 기하 평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절대부등식 관점이 있습니다. 절대부등식 관점. 그래서 왼쪽이 항상 이상이에요. 증명할게. 빼보는 거예요. 알겠지? 빼서 확인한다.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하자. 제곱해서 빼본다. 루트 공이니까. 그치? 제곱해서 빼본다. 2분의 a 플러스 b 제곱 빼기 루트 ab의 제곱.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0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얘가 무조건 참이겠죠. 맞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 4분의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빼기 ab 몇 가지 됐나?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4분 다시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렇게 묶이니까 전체가 여기서 참이죠. 절대분식입니다. 알겠죠? 절대분식. 단. 자, 이거 별표죠. 자, 두 가지 별표. 단. 등분은 A 더하기, 자, A랑 B가 같을 때 성립. 다른 말, 최소값은 A, B일 때.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얘 이상이니까 이 루트 ab 값 자체가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ab랑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뜻이야. 그게 이때. 자 읽으실 때는 노란 색깔을 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라고 있습니다.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최소값 갖는 등호를 성립시키게 하는 이렇게 더하는 두 대상 요거랑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봐봐 이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본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 a 더하기 b가 작거나 같다 2루트 곱 이렇게 기억하고 씁니다. 우리는 알겠지? 원래 모양은 이거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됐죠? 그래서 합이 작거나 같다 2루트 곱이라고 이해하시면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밖에 안 씁니다. 됐죠? 됐어요? 내용?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져. 알겠지? 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전개하고 이런 건 그냥 외우고 적용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 좀 어렵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자, 9a 더하기 a분의 1이 이게 이런 이상이다를 증명을 하는데 산술기하를 평균을 쓰는 겁니다. 근데 a가 양수 조건, b가 양수 조건 각각 있어요. 따라서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서 더하는 두 대상이죠. 이 두 대상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 이놈하고 이놈이구나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더하는 두 대사. 그럼 바로 가는 거야. 얘는 자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작거나 같다. 2 루트 곱이에요. 9a 곱하기 a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안쪽에 계산하시면 얼마나? 야 이거 안쪽 계산하면 9지 9. 루트 9 얼마야? 3이지. 3 곱하기 2는? 끝났죠?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6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되죠?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가 질문입니다. 어쩌라고. 그래서 이건 계란소랑 다 구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결론 최소값 가질 때가 언제? 등모성이 좋고 등모성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9a 더하기 a분의 1이 6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두 개를 더했을 때 6이 떴어요. 최소값 갖는 경우는 이 더하는 두 대상이 어떨 때? 같을 때. 근데 생각해봐. 같은 놈 두 개를 더했는데 6 나왔어. 하나가 얼마일까? 3이겠지. 이렇게 구한다. 다시. 같은 놈 두 개를 더했을 때 6 나오는 경우가 최소값 가질 때야. 그치? 같은 거 두 개 더했는데 6 나온다는 건 하나가 얼마가 될 때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야.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최소값이 뜹니다. 라는 뜻이 됐지. 요걸 잘 봐야 된다고 했어. 결국 이걸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알겠죠? 됐어요? 끝이에요. 그냥 이 틀로 계속 푸시면 돼요. 이 틀로 계속 푸시면 되고 그 식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잘 봐. 두 번째 거가 조금 중요해.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게 조금 어렵거든. 봐. 두 번째 거는 식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여볼게.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야 되는 식은 얘야. 얘인데 얘가 지금 묶여있어. 곱하기로 묶여있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자 2 루트 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무조건 전개식에서 써야 됩니다. 전개식.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식이 묶여있는 경우는 전개할 수 있으면 전개식 형태에서 적용을 한다. 그게 한 90% 정도입니다. 90%. 90%는 전개식 형태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가 나와요.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니까 90%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개하는 깡전개예요. 이렇게 AB 더하기 AB 뭐야? 지우는 거야? 칠하는 거야? 뭐냐 이거? 지웠는데 칠해줘. 그렇지. 이 매미 같은 녀석 흐름을 끌네. 얘네 매미 수명이 몇 년인지 알아? 내가 얘기해준 거. 매미 수명이 몇 년이냐면 보통 이제 7년살이가 있고 5년살이도 있어. 5년살이, 7년살이, 11년살이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미의 삶을 너네들이 이제 느끼잖아? 그럼 굉장히 불쌍하다고, 너네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거야. 매미가 5년살이잖아요. 그러면 5년살이면은 이 5년의 삶이 어떤지를 보시면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땅바닥에서 살아요. 땅 속에서 계속 살도 먹고 마지막에 저 세상 가는 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을 꽃피우러 나오는 거야. 그 스피용 하나 있잖아. 걔는 그냥 죽는 해예요. 그래서 5년 차에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어디에 붙어? 나무에 붙어서 스피용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냥 여름 내내 온다가 그때 다 울고 나서 뭐 하는 거지? 저 세상 가는 거야. 그게 매미의 삶이야. 그럼 이 7년 살이는 어떻게 살까?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땅바닥에 있다가 마지막에 죽는 해 7년 차에 나와서 스피용 하다가 이제 가는 거야. 11년은 어떻게 살까?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땅바닥에 있다가 정말 불쌍한 삶이죠. 니네 생각을 해봐. 니네 만약에 80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년부터 79년까지는 계속 땅바닥에서 살다가 해도 못 보고 땅바닥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는 해에 나와가지고 늙고 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니네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어? 근데 이제 웃긴 게 있죠.
왜 수명 특징 말해서 많이 보던 숫자일 건데 뭐인 것 같아? 소수지. 왜 수명이 소수일까? 과학적이에요. 왜 수명이 소수일까? 얘들이 죽는 해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니네가 생각해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매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스피잉 거리면서 매미 흉내 내면서 등원하지는 않잖아. 그지? 누구도 있지? 새도 있고요. 맞아요. 사람들도 있고요. 잠자리도 날아다니고요. 그죠? 그럼 나한테 해를 가하는 나를 먹이로 삼는 동물들이 무조건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그걸 우리는 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딱 나오던 해에 천적을 딱 만나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불쌍한 삶이 어딨어요. 야, 1년부터 4년까지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5년차 때 딱 나오는데 천적을 딱 만났어. 어이없죠, 진짜? 이걸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피하고 싶으니까 수명이 딱 뭐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매미의 수명이 4년이라고 하자. 오케이? 천적의 수명은 2년, 천적의 사이클은 2년이라고 합시다. 천적은 1년 동안, 천적은 근데 사실 뭐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매년 살 수도 있고, 그치? 매년 산다고 해보자. 새라고 하자, 천적, 새. 그러면 매미는 새를 최대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새를 최대한 피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매미의 수명이 4년이면 얘는 4년 사이클로 세상 밖으로 나오겠지. 4년 사이클로 세상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나올 때마다 매미가, 새가 있는 거죠. 새는 2년 사이클로 예를 들어서 2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언제 계속 만나는 거야? 얘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마다 천적을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 근데 얘가 수명이 1년 딱 늘어서 5년으로 바꾸잖아? 그럼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건 몇 년마다 만나는 걸로 바뀌어? 10년마다 만나는 걸로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매미들이 왜 지금 이 수명을 소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는 정말 과학적인 일이에요. 천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 사이클을 지들이 결정한 거죠. 맞아.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어, 그치? 이번 생을 인간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생을 매미로 산다고 치면 너네 어떨 것 같아? 삶이 빨리 끝나겠죠. 삶이 빨리 끝나겠죠? 매미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왔는지. 매미 이야기 좀 그만합시다. 매미 싫어요. 매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미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저 아버지 매미 되게 많이 아시는데. 자, 매미는 왜 이름이 매미일까? 물어서. 매미 이렇게 물어서 거짓말입니다. 매미가 매미라고 우는 매미가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일본 애들이 참 장명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매미 중에 그런 게 있거든. 스르람이라는 매미가 있어. 일본에는. 근데 스르람. 일본에는 스르람이라는 이제 매미인지 잘 모르겠어. 비슷하게 있는데 얘 이름이 스르람이야. 얘 이름이 왜 스르람이냐면 얘 울 때 어떻게 울게? 스르 이렇게 울어. 근데 우리나라는 매미라고 지었단 말이지. 얘네들 매미 이런 거 봤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름 바꿔야 돼. 스피용으로 바꿔야 돼. 맞아? 이름 바꿔야 돼. 스피용으로 바꿔야 돼 진짜. 맞지 않냐? 그리고 강아지. 우리 강아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야 강아지가 멍멍 짖는 강아지 아니야? 와이. 있긴 있더라고. 멍멍이라고 짖는 강아지가 있어. 멍멍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멍멍거리지 않잖아. 그치? 대부분은 어떻게 울죠? 와이. 이렇게 울어. 그래서 라고 지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죠? 제 피셜이에요. 그냥 고양이도 야옹? 야, 야옹이라고 진짜 화나네. 진짜 공면 볼수록.
야, 야옹이라고 우는 고양이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울음소리를 자꾸 이렇게 지었는지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야, 닭도 그래. 꼬꼬댁. 닭이 꼬꼬댁이냐? 닭. 꼬꼬댁 이렇게 우는 닭 봤어요? 없어요. 닭은 어떻게 울어야 돼? 닭은 정확하게 뻑뻑댁 이렇게 울어요. 뻑뻑댁 빡빡빡빡 이렇게. 동의되냐 지금 내 말? 꼬꼬댁 우는 닭은 없다고. 아, 의성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냐? 진짜.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도 영어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더 개차반이니까. 왜 영어 의사가 좀 이상하네. 영어 의성어 진짜 이상해요. 별로야. 영어권은 별로야. 양도 어떻게 울어요? 음메 이렇게 울죠. 그렇게 우는 사실 양이 없어요. 너희. 그럼 소는 뭐예요? 소도 음메 이렇게 울죠. 그럼 양하고 소는 같은 동물이야? 말이 안 되죠. 이상하게 말이 안 들고요. 전개하기 싫어가지고 이상한 잡소리나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정리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는 문자 있는 부분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잘 봐야 돼. 우리가 어디서 산술계화를 쓸 거냐면 여기서 산술계화를 쓸 거야. 얘는 일단 이제 냅두시고 얘에 대해서 얘의 산술계화 적으면 얘 양수고 얘 양수죠? 양수 조건 확인하시고 산술계화 쓸게요. 작거나 같다 2루트 9 곱하기야. 안쪽 곱하면 몇 떨어지니? 1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2가 되는 거 맞지? 잘 봐. 얘의 최소값이 2인 거예요. 동일했죠. 그러면 전체는 최소값이 얼마일까?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노란 색깔이 산술기하를 적용한 부분이고 이 빨간 색깔은 뭐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양쪽에 써준 거야. 구조 이해됐어? 이 노란색 부분이 산술계를 써서 최소값 2가 나오는 부분이고 양변에 2를 더했다의 구조를 띄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디서 산술계를 쓴 거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만 구별.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값 2를 갖는데 최소값 2를 가질 때가 언제야? 다른 말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같을 때니까 같은 거 두 개 더 했는데 몇 나왔어? 2. 그럼 몇이겠어? 1. 그렇죠. A, B가 1일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제가 이거 항상 체크해드려요. 문제 구하지 않더라도 등호 성립 조건 항상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A, B가 1일 때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결론이 일단 최소값은 정답이 2고요. 4죠. 4. 요거니까 요게 4로 계산되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죠. 맞지? 4고요. 항상 등호성립 조건을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언제 그렇게 되는데 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뜻이지. 참고로 말해서 등호성립 조건을 풀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해. 교재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얘랑 같을 때를 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직접 풀어요. 이게 제곱이 1이라서요. 이게 풀만 1이 떨어지는 건데 A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1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등호성립 조건은 교재에서 등호성립 조건을 쓰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똑같은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두 개 더했는데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1인 경우를 푸는 거야. 로 바로 그냥 푼다고.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또 개념적인 가르쳐줄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잘 봐.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푸는 게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코시-슈바는 실수 조건만 이제 있으면 돼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이거는 실수 조건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실수일 때 모양이 좀 별로거든. 좀 이름도 슈바가 뭐야? 슈바. 호시슈바. X제곱, Y제곱. 이 모양이 조금 별로거든요. 이게 자 AX 더하기 BY 제곱.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이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증명해 볼게요. 왜 그렇게 이제 항상 성립하냐? 빼보는 겁니다. 뺄 거예요. 자, 전개하고 여기도 전개해서 두 개를 빼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서 빼보면 자, 전개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자, b제곱 x제곱 자, b제곱 y제곱 자, 왼쪽 전개한 거예요. 여기서 뺄 거예요. 오른쪽 전개한 걸 뺄 거야.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y 자, 빼면 얘가 소거되는 거 보이지? a제곱 x제곱 넣었다가 b제곱 y제곱 넣었다가 이렇게 소거되죠? 나머지 거 정리하시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묶이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따라서 ay 더하기 bx의 전체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써야겠죠.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놈하고 요놈의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 AX 모양 맞춰야 되고요. 요놈하고 자 요놈 이렇게 곱했을 때 또 BY 모양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춘다는 건데 그다음 등호 성립 조건도 알려드리지. 등호 성립 조건은 그냥 외우셔야 돼.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경우는 언제냐? A분의 X 순서대로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이렇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A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13일 때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 너는 뭘 찾아야 되냐면 2x 더하기 3y의 범위를 찾아. 근데 xy 조건은 실수라고 돼 있거든. x랑 y가 실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산술기하를 못 써요. 알겠죠?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술기하는 못 씁니다. 그때 이제 코시슈바를 쓰는 거예요. 봐봐, 모양 맞출게. 잘 봐. 모양을 맞출 때는 자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여기가 얘가 들어가는 자리가 없다. 2x 더하기 3y의 전체제곱.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이것만 넣어주면 돼. 곱했을 때 얘가 되는 몇 넣으면 돼? 두 개 곱했는데 얘가 됐대. 몇이야? 2. 두 개 곱했는데 얘가 됐대. 몇이야? 3.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4 더하기 9예요. 13. 얘는 얼마로 줘요? 13.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3y의 제곱. 얘는 2차 부등식.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13의 제곱 이하가 됐다는 거는 그 무언가가 13 이하 마이너스 13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2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얘가 정답인데요. 최대값 13, 최소값 마이너스 13. 따라서 여기 안에 이 안쪽 값이 2x 더하기 3y였던 거지.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범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틀은 이거니까 이 틀을 가지고 또 아래쪽 유제 문제를 좀 풀어본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바뀌어요. 보통은 여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쪽 부분은 고정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뀔 테니까 여기 바뀌면서 바뀌는 대로 모양을 앞에서 뭔가 내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양이 바뀌니까 여기 모양 맞춰서 여기 앞에를 써준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숙제는 그러면 이제 152쪽까지가 과제가 됩니다.